아주 성공적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는데 균형 잡힌 삶이 왜 중요하냐? 바이어스, 편향에 안 빠지기 위해서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일 좋은 게 내 고점이 내 본전이라는 인식을 하게 될까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선 실현시켰기 때문이죠. 투자의 대가이신 분들이 하시는 얘기라 부자보다 더 부자가 아니라 부자인 척하는 게 문제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득을 소박하게 표현해라. 그러니까 이건 겸손이라기보다 나를 위한. 갑자기 헤어스타일이 갑자기 멋있어지셨네. 정말요? 그대로 가야 되겠다. 우리 교수님 뵌 게 딱 2달 만이네요. 두 달이나 됐어요? 네네네네. 아니, 11월 말에 찍었고. 중간에 저는 예. 이제 시간 있을 때마다 네네네. 그 우시는 것 때문에 제가 나쁜 남자. 남자를 울리는 나쁜 남자. 예. 그래서 예.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뵈가지고 아니, 근데 사실 저는 그게 되게 창피했는데, 네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진짜 네네. 한국 사람들이 뭐 직장인이든 뭐 자영업자건 정말 열심히들 사시는구나. 그 댓글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달렸고 그래서 의외로 제가 좀 추할 줄 알았는데 또 공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저도 약간 좀 아니 그 의외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공감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공감을 해서 어머나 내가 이런 장면이 있었네 막 이러면서. 아니 근데 저는 진짜로 깨달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저의 인생은 김경일 교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는 아닙니다. 아니 너무 오반가? 복 받으실 겁니다. 너무 오반가? 이런 근데- 건 농담으로 저기 해줬다 그래도 너무 기분 좋아요. 근데 실제로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그 전에는 제가 법륜 스님의 그 증문죽설 네, 되게 많이 네, 들었거든요. 네. 조금 심리적으로 좀 힘들 때. 근데 실제로 그 뭐 행복이라든지 이런 게 멀리 있지 않다. 그리고 그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런 간식거리나 이런 걸로도 행복의 징검다리를 놓는 거. 네. 그래서 항상 주말에도 이번 주말에 무슨 일을 또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계속 살았다면 그게 아니라 이번 주말에 애들하고 뭐 해야지 이런 생각을 오히려 더 많이 하는 의식적으로라도 그래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오늘 예. 점심 때 예. 추어탕 먹자 그러셨잖아요. 네네네네. 저 추어탕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추어탕.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해야 되는 강연이 있었는데 네. 그리고 끝나고 또 세미나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네네네. 좀 빡빡했어요. 오전이 빡빡했는데 그러면 이제 힘들잖아요. 근데 중간에 추어탕. 오늘 점심 추어탕이다. 오늘 점심 추어탕이다. 맞습니다. 징검다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네. 그러니까 당장 있는 막 힘든 거, 또 미래 또 해야 하는 힘든 걸 생각하지 말고 그 중간중간에 있는 행복한 거, 그쵸. 소소한 행복들을 계속 이제 리마인드 하는 진짜 많이 배웁니다. 먹는 거, 그 다음에 수다 떠는 거, 노는 거. 예. 그러니까 왜 휴가도요. 예. 15박 16일짜리 한 번 가는 것보다 2박 3일짜리 7번, 8번 가라고. 왜 휴가는 휴가 가기 전날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예, 항상 7번 가면 7번 즐거운 거고 15박 16일 가면 한 번만 기쁜 거죠. 그래서 잘게 썰어야 돼요. 어쨌든. 행복은 뭔가 크게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정말 와닿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여행 안 봤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네. 오늘 1월 25일인데 시장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지금 뭐 다 파래요. 네. 코스닥이 이제 900을 깨져서도 더 쭉쭉 이야. 내려가고 있고 뭐 한 3% 이상 세상에 폭락하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네. 폭락이라는 표현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은 호도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시장이 3% 이상 빠지는 날은 폭락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써도 될 것 같은 날인데 오늘이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이 멘탈이나 이런 거 어떻게 좀 부여잡아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 지난번에 투자 심리 그 말 투자도 못 끝내고 끝내지 않았습니까? 거의 한 1시간 반 촬영을. 예, 그래서 그대로 당시에 있던 질문지 재활용 아닌 재활용. 살짝 예, 재활용 아닌 재활용. 근데 그때 유일하게 딱 드렸던 질문이 탐욕과 공포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 뭐 이제 계좌를 여러 개 나눠서 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투매라고 혹시 들어봐요? 투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쓰잖아요. 자기 있던 주식을 그냥 일단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빨리 그냥 팔아 제끼자. 늦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현금을 확보하자. 막 이런 심리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막 공황. 그런 것도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막 투매 현상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투매 앞에 뭐가 있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공자 들어가는 거, 공황, 예. 뭐 공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아예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죠. 그래서 그 공포 영화 왜 보는지 아세요? 간담이 서늘해지니까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니까 네네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공포 영화를 보는 마음 중에 여러 가지 욕구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을 안 하게 만들어서. 그 순간에. 네. 그러니까 공포 영화를 보면 예. 이게 뭐냐면 그 순간적으로 나로 하여금 생각을 까맣게 혹은 하얗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현대인들이 하도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늘 저건 왜 저렇지? 이건 이런 일이 있나?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네, 그렇죠. 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도 이거 왜 그런 걸까? 나 혹시 무슨 속에 있는 거니까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죠. 네네네. 인간에게는 생각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 생각을 안 하고 그만하고 싶다라는 욕구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영어로 예. 두 개 다 NFC예요. 그러니까 need for cognition. need for cognition이 뭐냐면 생각에 관한 욕구죠. 예. 예. 근데 need for closure. closure 이제 매듭 짓고 싶은 거죠.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생각을 종결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생각을 더 하고 싶은 욕구는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만났을 때, 네. 혹은 자기가 적성상 잘 맞는 일을 만났을 때는 네. 단순한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옷을 좋아하는 제 아내는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걸 왜 봐? 사지도 않을 건데 라고 하는데 그냥 홈쇼핑을 열심히 봐요. 네. 근데 홈쇼핑을 얘기하는데 물건을 살 것도 아닌데 왜 홈쇼핑을 봐? 라고 하면 그냥 옷에 대해서 보고 생각하는 게 좋으니까. 네. 근데 저는 옷에 대해서는 NFC가 다르죠. need for closure가 강하죠. 네. 그러니까 빨리 싼 거 사자. 네. 그러니까 음식이나 옷에 대해서는 제가 종결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제 아내는 생각에 대한 욕구가 강하죠. 네. 그런데 이러다가 제가 갑자기 컴퓨터 매장을 갔어. 네. 전자제품 파는 데를 갔어요. 네. 그럼 저는 살 것도 아닌데 또 계속 보고 있죠. 이런 기능이 있네. 이런 게 있네. 예. 그러니까 저는 need for cognition. 그러니까 생각에 관한 욕구가 전자제품에 대해서 많은 거죠. 그럼 제 아내가 또 반대로 이러죠. 그거 살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그런 새로운 기능이 나왔다고. 이건 왜 120, 이거는 뭐 몇 기가고 이건 몇 기가고 뭔 논평을 해. 그러니까 왜 이제 전자제품이나 특히 이제 와닿네. 컴퓨터에서는 need for closure. 그러니까 종결 욕구가 강한 거죠. 네네네. 투매라고 하는 건 종결 욕구가 강한 거거든요. 네.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고 막 끝내고 그렇죠. 싶고. 네, 끝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려면은 빨리 내 손을 떠나게 만드는 게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항상 이제 우리가 투매라는 표현을 이제 거친 표현, 약간 거친 표현이잖아요. 네.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건 그 결과가 대부분 우리로 하여금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네. 이런 걸 많이 쓴다고 했을 때 이런 거친 표현을 쓰는데 그러려면은 그때 내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자꾸 생각을 멈추고 싶다.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첫째, 물리적 환경. 그러니까 그거를 주식에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네.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노이즈부터 줄여야 돼요, 무조건. 노이즈를 줄인다. 네. 무슨 얘기냐면 조용한데. 네. 그러니까 거리에서 시끄럽잖아요. 예. 시끄럽고 노이즈가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부산한 상황에서는 네. 생각을 많이 하는 걸 싫어하죠. 당연히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지금 투매를 한다 네. 라고 했을 때 내 상황이 그 버튼을 누르기 전에 네. 여기가 지금 시끄러운 사무실인가? 아니면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KTX인가? 예. 아니면 굉장히 지금 야외에 있나? 혹은 무언가 TV가 크게 켜져 있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투매는 무조건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굉장히 이런 상황에서 너무 생각 없이 뭘 던졌다 라는 것으로 후회가 많이 되는 경험이 있다 라고 하면 이번에 또 만약에 비슷한 행동을 하기 전에 노이즈를 다 줄여보는 겁니다. 노이즈를 줄이면 사람이 오로지 그 감각에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 생각에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맛을 잘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고 먹잖아요. 음미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감각 하나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네.
시각 하나를. 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심지어 그래서 불을 꺼보는 거예요. 아. 예, 불을 꺼보고 커튼을 치고 불을 꺼보고 소리를 줄이고 난 다음에 시각과 청각을 일단 닫고. 예,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도 내가 이거를 던져야 되나? 예. 그러니까 이게 심사숙고한다고 하죠. 네네네. 심사숙고, 그러니까 투매를 하는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내가 만약에 유난히 사든 팔든 네. 유난히 그 행동 후에 후회가 많다라고 했을 때 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건 어려우니까 네. 상황을 한번 싹 바꿔봐야 돼요. 상황을. 네, 상황을 한번 싹 바꿔봐야 돼요. 불법 판매하는 제품을 왜 관광버스에서 다 사느냐? 이거 미국도 그렇거든요. 미국도. 네. 그래요? 미국도 그래요? 왜 설득의 심리학으로 그 유명한 로버트 치알디니가 네. 불법 판매하는 제품을 실제로 판매하는 예. 그 판매지를 한번 가보려고 차에 탔었어요. 네,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거 고속버스, 우리나라 관광버스 같은 데 있잖아요. 어디 데리고 가서 네, 거기서 네, 교육시키고 막 옥장판이라도 그렇죠. 살게 하고. 근데 사실 그곳에 가보니까 별 교육도 없고 그냥 바로 오더래요. 네. 근데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도 다 사고 있더래요. 왜? 버스 안에서 다 이미 끝난 거야. 가는 버스 안에서. 시끄럽고 시각적으로는 계속. 그리고 버스가 약간 과속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버스가 빨리 가고 그다음에 막 노래 부르고 시끄럽고 이러니까 예. 골방에서 조용히 앉아서 이 물건을 판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살 물건이 아닌데. 네. 근데 이걸 다 사더라는 거죠. 사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물건 다 버스에서 팔잖아요. 예전에도. 사고 나면 말도 안 되는 물건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버스에서 왜 팔리겠냐는 거예요. 그거 조용한 다방에서는 안 팔려요. 조용한 다방에서. 그러니까 다 떠나서 예. 내가 그 행동, 사든 팔든 그 행동 이후에 유난히 후회를 많이 하는데 또 그걸 한다. 라고 하면 노이즈부터 줄여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의 노이즈는 시각, 청각, 심지어 후각, 미각 다 동원해서 다 오감각에 다 해당되는 노이즈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 판매업자들이 그런 걸 굉장히 잘 이용을 하는 거네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귀가 잘 안 들리는 분, 예. 그 다음에 눈이 좀 침침하신 분, 네. 이런 분들은 그런 거 불법으로 판매하는 분들이 잘 근처에 안 가요. 그래요? 네. 왜냐면 이미 감각이 차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심사숙고해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시각장애든 청각장애든 이 장애가 있으신 분들, 네. 감각적인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사고력은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상대방의 기만적인 말 혹은 상황적으로 사람들을 쉽게 흥분시킬 수 있는 상황 네. 이런 게 잘 안 들어오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방어력이 좋은 거예요. 방어력이. 예. 그러니까 그 방어력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런 그런 정보들이 나한테 순간적으로 훅훅 들어오는 걸 하나 막아줄 필요가 있죠. 그러네. 약간 그래서 왜 우리 이런 장면도 있잖아요. 뜨개질하는 장면.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심사숙고하기 전에 일부러 나를 느리게 만드는 거예요. 느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급자 들어가는 거 이런 행동이 자꾸 있으면 물리적으로 나를 느리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으로 나를 느리게 일부러. 예. 그러니까 왜 싸움도 과격한 싸움 있잖아요. 네네네. 과격한 싸움을 무로까지 가지 않게 만들려면 한 사람이 말을 느리게 하면 자연스럽게 싸움이 크게 안 번져요. 저기서 막 흥분해서 막 그러는데 조금 그런 걸 갖고 그래.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욕을 천천히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학생들한테 욕을 막 심한 욕을 칠판에 써놓고 3초에 한 글자씩 읽어. 네, 이러면 학생들이 쌈이 안 되겠네요. 이거 너무 욕을 천천히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교수님. 이러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천히, 그러니까 충동적이거나 아니면 생각을 너무 안 하고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후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 직전에 무관한 일을 천천히 하시면 돼요. 네, 무관한 일. 천천히. 네. 그러면 다음 상태가 심사숙고로 가게 되기가 쉬워요.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너무 장고 끝에 악수 드는 분들. 그렇죠. 이분들은 바로 뭐냐. 그 직전에 어떤 행동을 조금 간단하게 종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좋죠. 그 반대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만만하게 정복할 수 있는 일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전 심지어 이런 여성 CEO를 한번 뵌 적이 있는데, 네. 결단이 안 돼요.
결심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네네. 결국 A냐 B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네. 자꾸 생각만 많아지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그릇을 쭉 보더니 설거지를 막 해요. 네. 네. 한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설거지인데 갑자기 네. 설거지를 해요. 네. 근데 저는 그분이 이제 그 가사 도우미도 계신 분인데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 막 설거지를 해. 이게 뭐예요? 아주 작고 간단하고 만만한 일이죠. 네. 이걸 그냥 5분에서 10분짜리 쫙 하니까 푹 탁 치니까 벌써 이걸로 인해서 그래 하자. A? 그래 A. A로 가자. 이걸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의 장구 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머리가 더 단순해지는 거죠. 아, 약간 생각을 비우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비운다와 에너지를 같이 동시에 갖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방금 전에 만만한 일 하나를 클로징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클로징 할 수 있는 거죠. 빨리 가는 거죠. 그래서 직관에 의존하기 위해서 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 전의 일을 작고 간단한 일을 확실하게 끝내버릴 수 있는 거를 쉽게 할 수 있는 걸 해버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남는 질문이 하나죠. 그러면 언제가 심사숙고하는 게 좋은 거야? 언제가 직관적으로 하는 게 좋은 거야? 그게 남잖아요. 네. 그걸 알아가는 게 인생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경험으로 보자면 저는 네. 팔 때는 약간 직관적으로 파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근데 살 때는 네. 조금 심사숙고하는 게 낫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는 무언가를 내놓을 때는 생각을 더 많이 하다가 오히려 놓치는 게 많은 거고, 무언가를 살 때는 오히려 너무 이런 좋은 점 있네? 라고 직관에 의존하면서 후회할 일이 많았던 거죠. 그러면 저는 무언가를 팔기 직전에는, 그쵸? 네. 조금 직관에 의존하는 게 좋으니까, 네. 만만한 일을 하나 끝내놓고, 네. 서랍 정리 같은 거는 딱 끝내놓고, 자, 이제 팔자. 이런 게 필요하고요. 네.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니까. 사기 전에는 오히려 약간 명상을 한다든가, 그래서 저를 느리게 만드는 일. 네, 명상을 한다라든가, 뭐, 심지어는 뜨개질하는 그런 저희 펀드 매니저들도 저 본 적이 있어요. 네. 뜨개질을 한다라든가, 오히려 약간, 어려운 일을 하는 거죠. 어려운 일. 그리고 완성감이 잘 안 오는 일. 네. 완성감이 잘 안 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뜨개질이 좋다라는 거예요. 뜨개질은 완성감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죠? 하기는 하는데 늘 미완성이죠. 네네네. 예. 그쵸?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심사숙고 모드로 자기를 보내는, 뭐 많아요. 의외로 그런 자기만의 그 비법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비법이 있는 분들. 집중을 하거나 심사숙고를 하기 위해서 또 그렇죠.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집중하기 네. 위해서. 그걸 많이 알아가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저도 이제 아직 한참 더 가야 될 길이 먼, 사람이지만, 이상하게 말이야, 이럴 땐 여기 안 되더라고. 이럴 땐 요런 실패를 많이 하더라고. 이런 분들은 이미 반쯤, 절반 이상 자기의 인생, 자기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분들이죠. 내가 안 된다라는 사람은 진짜 아직도 이해를 못한 사람인데, 이럴 땐 유난히 이게 안 돼. 이러면 거의 해결 방안을 알고 있는 분에 가깝죠. 이럴 땐 이게 안 된다니까. 그게 이제 경험적으로 본인이 해왔던 여러 가지 선택의 결과를 놓고 보면, 아, 나는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선택할 때는 이런 결과가 많이 나왔구나를 경험적으로 이제 알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도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선택을 달리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일기를 왜 쓰냐는 거예요. 그걸 안 까먹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일기의 목적은 뭐 훨씬 여러 가지,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첫 번째 기능은, 그때 그거 먹고 힘이 났구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먹고 힘이 났구나.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살짝 빠져나왔구나. 그 행동 이후에 약간 부스팅이 됐구나. 이걸 알기 위해서. 네. 그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요럴 땐 이걸 잘하고 이럴 땐 오히려 못하는구나. 그거를 패턴을 알기 위해서. 나를 알기 위해서. 나를 알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반성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자기 반성이 아니죠. 그렇죠? 네. 이것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이런 게 자기 반성이죠. 반성인데 의외로 인간이 결과만 기록하지 원인을 기록하지 않아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다는 거 다 아시죠? 네. 그거 언제 처음 들으셨어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네. 모르죠. 언젠가 옛날에 들었겠지. 네네네. 근데 실제로요, 문제를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면 학생들이 어떨까요? 원래 대부분의 문제는 이러죠. 프로이드는 인간의 의식을 뭐 무의식, 전의식, 뭐 네. 의식, 뭐 무의식, 전의식 이렇게 나눴다. 뭐 이렇게 네. 치자고요. 네.
돈 그러면 프로이드는 인간의 의식을 어떤 의식으로 구분했는가 이런 게 문제가 나오죠. 근데 제가 프로이드는 인간의 의식을 무의식, 전의식, 뭐 그다음에 의식, 무의식, 전의식 이렇게 나눴다. 네. 그거 언제 처음 얘기했을까 내가. 1번 3월 9일 2시, 2번 3월 11일 2시. 이러면 학생들이 뭐야 이게 도대체? 네. 라고 생각했죠. 네. 근데 그 질문이 결정적이고 제일 중요한 상황도 있어요. 법정. 법정에서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거 언제 받느냐가. 뭐 증거 자료로. 네, 그게 헷갈리면 아무런 그 이후에 어떤 얘기가 설득력 있어도 다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내가 경험하는 걸 한 일부만 담아놔요. 대부분 결과나 느낌이에요. 그 전에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가는 아무것도 기록을 안 해놔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슨 주식을 사서 수익률이 좋았다. 그것만 기록하죠, 우리는. 기억하고. 그렇죠. 어떤 종목으로 몇 %, 달성, 막 이런. 그런데 그걸 구입하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로 그 마음을 먹게 됐는가를 기록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 상황이나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를 왜 한 달 지나고 나면 1년 지나고 나면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일기를 쓰면 그게 기록이 남아요. 그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그 본인이 그걸 판단해 갔던 과정,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어떻게 분할 매수했고 이거를 또 복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마치 바둑 기사들이 네. 돌 놓은 거 다 복기를 하듯이.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예측보다 좋은 결과가 나쁜 경우에만 복귀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예측보다 결과가 많이 좋은 경우에도 라고 하면서 복귀를 하죠. 진 바둑만 복귀하는 게 아니라 이긴 바둑도 자기 예상보다 너무 쉽게 이긴 바둑도 예측 실패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자기를 복귀를 한단 말이죠. 공부 잘하는 학생 60점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90점 맞으면 복귀 안 해요. 아니, 공부 평범하게 하는 학생들은 90점 맞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60점 맞으면 복귀합니다. 평범한 학생들도 웬만하면. 30점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진짜 우수한 학생은 하는데 평범한 학생들은 잘 하지 않는 복귀가 나 60점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90점 나왔어요. 예상보다 결과 너무 잘 나왔어. 그럼 복귀 안 해요? 복귀 안 하죠. 그럴 수도 평범한 있죠. 학생들은. 게이득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냥 좋아서 끝나요. 셀레브레이션 막 이러죠. 축하하고. 근데 공부를 진짜 잘하는 학생들은 내가 60점이나 70점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90점이 나와? 뭐지? 나 바보 아니야? 이때도 냉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이기고 진고 상관없이 복귀를 한다가 아니라 그걸 습관처럼 그냥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일기가 문장의 형태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로그의 형태인 경우도 많아요. 네네네. 여성분들 보면 일기를 그냥 뭐 하트 표시 하나, 뭐 그 다음에 화살표 하나. 이게 자기만의 기호인 거지 뭐. 그렇죠. 막 스티커 붙이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은 자기 로그를 만들기 되게 좋은 디바이스예요. 그렇죠. 그죠. 뭐 캘린더도 잘 돼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도 잘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그 회사의 주식을 무슨 과정을 거쳐서 사겠다라고 결심했는지까지 복귀를 못하면 영원히 나는 내 행동에 대한 소위 말하는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개발이 안 되죠. 다음번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더 복귀를 잘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부수적인 방법들이 있죠. 늘 그것에 대해서 수다를 떠는. 그러니까 무려 20년 전인 2002년 월드컵이 우리는 어제처럼 기억나잖아요. 왜?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한 500번, 아니 1000번쯤 수다를 떨었거든요. 그쵸? 그때 말이야, 여의도에서 뭐 이쪽으로 가면서 말이야, 한강다리에서, 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자동차 그 썬루프 위로 머리 내민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 얘기를 잠깐, 이건 내 얘기인가?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니요, 제 친구가. 아니, 근데 그때는 그게 다 용서도 아니고 모두가 다 그랬으니까. 다 같이. 그리고 그때는 또 이제 썬루프 있는 차가 많지가 않아서.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몇 경기 못 봤습니다. 정말. 그래서 다들 이제 기억에는 남는데. 그거는 복귀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제 복귀가 되는 거고.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투자에 관련된 얘기를 누군가랑 하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사람들한테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투자에 관련된 자질구레한 전후 관계들은 얘기를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뭔가 공유되는 게 싫어서. 근데 골프가 언제 늘어요?
골프 치기 시작하면 계속 골프 얘기를 하거든요. 그쵸? 근데 골프 얘기, 제가 봤을 때는 옆에서 골프 얘기가 아니라 다 골프장 가는 얘기, 골프장에서 끝난 얘기, 뭐 이런 얘기도 한참 들어와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인출 단서의 역할을 하거든요. 머릿속에서 잘 떠오르게 만드는. 네. 네. 그래서 세상에 혼자해서 잘 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투자에 관련된 그런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나눌 사람들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러면서 나는 인출 단서를 만드는 거죠. 그때 그래서 그랬잖아. 아침에 내가 일어나자마자 친구가 전화를 하는데 걔가 새로운 기술 개발 건을 얘기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건데 서로 그런 이야기를 거는 나쁘지 하면서. 않죠. 그러니까 왜 그거 있잖아요. 영국 같은 나라에 가면 지금 또 펍이 위로 올라갈수록 비싸지거든요. 같은 술을 파는데도. 그래요? 네. 어디 건물 안에서? 네, 빌딩에서? 같은 건물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영국의 술집 문화가 이제 지금은 좀 그런 게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네. 가면 1층, 2층, 3층, 4층, 5층으로 가면서 쇼파는 좀 더 많아지고 네. 앉을 때도 많아지고 예전에 씨가 피는 것도 더 쉬워집니다. 근데 1층으로 내려올수록 근데 같은 술인데 5층으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서 비싸죠.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굉장히 자질구레한 얘기, 오히려 1층, 2층에서는 정치 얘기합니다. 그래 말이야, 우리 노동당이 막 보수당이 막 정치하면서 막 떠들고 있는데 네. 4층, 5층 가니까 부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신변잡기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들이 상당 부분이 어떤 거냐면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떤 결정의 순간 전후에 있는 많은 신변잡기적인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외로 많은 노하우가 됩니다. 많은 노하우가 돼요. 듣는 것만으로도. 예. 그래서 뭐 시가를 물고 소파에 앉아서 그런 대화를 꼭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 우리는 얘기하는 걸 기억하거든요. 얘기하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이렇게 많이 나눌 수 있는 주위의 분들을 많이 가지시는 거는 못지않게 중요하죠. 네. 이게 사실 진짜 고수분들은 뭐 저희도 이제 출연 많이 하시는 분들 항상 투자 일기를 쓰시는 분들도 많고 그 이야기를 뭐 이런 유튜브에 나와서도 이야기를 하시는 게 본인한테도 한 번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사람이 말하면서 자기 통찰이 오는데. 네. 많은 사람들한테 또 좋은 지식을 또 나눠줄 수도 네, 있고 네. 그래서 투자 스터디를 하면서도 서로가 자기 생각도 이야기하고 상대방한테 한번 검증도 받아보고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고 네. 투매 이야기하다 이렇게 돌고 돌아왔는데 이거 지금 하나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네. 중요한 게 뭐냐면 투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공포에 휩싸인 상황에서 매도 버튼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노이즈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럴 때 증권 방송 같은 거 많이 켜놓으면은 또 오히려 막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 뭐가 뭐 10%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5%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같이 공포감만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심리학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 네. 대부분 이 물건 사면 얼마나 좋은 결과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사잖아요. 네. 그런데 사고 난 다음에 후회가 많아. 특히 예를 들어서 특정한 제품군에서는 그런 후회가 많다. 네. 라고 하는 건 특히 내가 특정한 제품군에서 이 물건 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항상 사고 보면 쓰지도 않고 후회가 많아. 네. 라고 하면 그 제품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 돈을 그 제품을 사면서 내가 치러야 되는 것을 다른 걸로 바꿔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전자제품 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기능도 있고 이런 기능도 있고. 네. 그러면 그 전자제품이 만약에 15만 원이라면 네. 15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다른 일을 생각해야 돼요. 그걸 안 사려면 그렇죠. 약간 그 소비를 네. 좀 참기 위해서요? 안 산다도 되겠지만 내가 사야 될 것만 사려면 사야 될 것만 사려면 그래서 같이 소비를 하려면 네. 그래서 그 15만 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1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내가 15만 원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상상해 봄으로 인해서 네. 그 소비가 맞는지 아닌지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소비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과소비하는 건지를 검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검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5만 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물건들, 좋은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를 계속 사야 되겠다. 네, 라고 하면 아무래도 살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네. 그래, 맞다. 15만 원 설렁탕을 6번 먹는구나. 여기 6번이 아니지. 15만 원 설렁탕을 15번을 먹겠죠. 네. 만 원이라고 쳤을 때. 네. 이거 과연 설렁탕 15번 먹을 만한?
그건 아니지. 네. 그러니까 이런 내가 좋아하는 다른 거, 내가 좋아하는 다른 제품이나 전혀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게 정말 설렁탕 15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건 몰라요, 사람은. 하지만 이게 설렁탕 15번의 가치가 있는가는 할 수 있어요, 사람. 아, 비교를 해보면. 네.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생각해보세요. 1,000만 원 이러면 모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러잖아요. 1,000만 원이면 우리가 이때 딱 오지. 애 등록금을 2번 내. 인간아. 네가 지금 까먹은 1,000만 원이면 애 등록금을 2번 내. 이러면 진짜 천인공노할 인간이 되죠. 네네네. 1,000만 원은 날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돈의 제목 붙이기가 많이 돼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른이 돼 간다는 게 네. 우리가 어른이 돼 간다라고 우리가 어른이 돼 가면서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충동적인 구매를 덜 한다. 이거는 모든 나라에서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충동 구매가 적다라는 건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네. 제목 붙일 때가 많아서. 제목을 붙일 그러니까 때가 방금 전에 많아서? 야 15만 원이면 설렁탕이 15그릇이야. 1,000만 원이면 아이 등록금을 2번이나 내. 이거 애들은 못 하잖아요. 네. 우리가 알아가면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는 돈들이 많아지죠. 이걸로 할 수 있는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지금 이 소비를 갖다가 지금 이 소비를 조금 더 충동적으로 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네. 충동적으로 하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이탈하신 분들, 북한에서 이제 우리 한국으로 오신 분들, 그 제목 붙이기가 안 되니까 돈의 가치를 잘 모른다. 라는 판단들이 일어나는 게 제목 붙이기가 갑자기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다른 소비라든지 그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그 화폐 단위가 전혀 다른 문화에 가면 네. 갑자기 극단적으로 소비를 안 하거나 좀 황당할 정도로 과소비를 하게 되는. 혼란스러워지니까. 네, 혼란스러워지니까. 제목 붙이는 게 어려워지니까요. 네네. 네. 이게 1,000만 원이면 애들 등록금 2번. 근데 10,000불이면 뭐지?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충동적으로 한다라는 것에 그 이면에는 그 도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어떻게 하다 또 이렇게 됐지? 여기까지 왔지? 그러게요. 아니, 저도 이거는 쭉 빠져서 들었습니다. 와, 살 때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겠네. 그렇구나. 살 때였군요.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의 영향이 아니라 외적 요인 때문에 같이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릴 때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3천억 원이었던 회사예요. 뭐 밸류에이션은 뭐 차치하고. 근데 한 30%가 떨어져서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원 안팎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을 훨씬 더 저렴한 값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치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 사람들 눈에는 마이너스만 30% 이런 게 막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매도 하게 되고 손절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노이즈를 줄이면서 한번 심사숙고하는 거랑 그러면 내가 2천억 원 가치로 다른 기업을 사는 것과 내가 마이너스 30%라도 지금 3천억 원 가치에 산 거를 2천억 원 가치 다시 내가 팔아야 되나? 이게 좀 비교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증권 방송을 우연히 보다가 네. 자, 이게 쭉 떨어졌어요. 네. 쭉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방송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확 반등을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산 거예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이제는 이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네네네. 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걸 바로 도박사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올라갈 거다. 네네네. 이런 현상은 도박사의 오류입니다. 근데 제가 며칠 있다가 또 이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또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 다음날 이제 더 떨어지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막 이제 소위 말하는 투매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랬더니 그분이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분인데 네. 이런 걸 바로 뜨거운 손 오류라고 합니다. 도박사의 오류는 뭐냐면 지금까지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라갈 때가 됐어. 네. 뜨거운 손 오류는 지금까지 떨어졌으니까 이제 더 떨어질 거야.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자기가 이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한 건데 설명이 아니죠. 묘사한 거죠. 그렇죠. 묘사랑 설명이랑 다른 거거든요. 묘사는 네. 그냥 지금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걸 얘기한 거고 네. 설명은 이 현상의 원인은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어로는 묘사하다가 describe 한다. description이고 네. 설명은 explain이죠. 네. 명사는 explanation이고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묘사해놓고 자기가 설명했다고 착각을 해요. 지금 그분의 말에는 어디에도 설명은 없어요. 왜 그런데 떨어지니까 이제 올라간다고 생각했는지
왜 떨어지니까 더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해도 되는 설명은 없죠. 근데 자기는 현상을 이름 붙인 것 뿐이에요. 도박사의 오류, 그렇죠. 그 다음에 뜨거운 손 오류. 자, 그러면 근데 왜냐면 그분이 읽었던 책들이 대부분 바로 1970년대나 80년대에 나온 소위 말하는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이런 묘사적 연구, 이런 현상이 있더라. 를 읽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틀린 게 아니라 착각하신 거죠. 그거를, 그렇네라고 하면서. 그럼 자, 지금부터 설명이 필요하죠. 네. 그 설명은 의외로 심리학자들도 2000년대 들어와서 했어요. 2000년대 들어와서 했는데, 네. 자,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왜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쵸. 네. 네. 지금 이렇게 제가 X를 하나, 6개 둘, 셋, 치셨네요. 넷, 다 써였어. 근데 O 아니면 X인데 지금 이 앞에 6개가 다 X였어요. 네. 그럼 요 일곱 번째는 뭐가 나와야 되나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죠. O 아니면 X? 어쨌든 그냥. 네. 그 저는 50대 50이라고는 보는데요. 네. O 아니면 X니까. 네. 근데 뭐가 나오면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배팅을 하셔야 돼요. 아, 배팅. 네. 저는 50대 50으로 할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그건 X를 쓰는 불가능한 게 거니까. X를 쓰는 게 뭔가 네, 마음은 네. 편할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하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5일 때도 어떤 분들은 이걸 5로 하겠죠. 네네네. 그쵸?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아주 재치 있는 심리학자 몇 명이 이걸 했는데, 네. 요거를 갖다가 예. 이게 흐린 날씨라고, 이게 사실 날씨 데이터라고 얘기를 해줘요. 예. 그럼 이제 X가 흐린 거고 O는 밝은 날씨죠. 네네네. 이거 날씨 데이터예요라고 하니까 다 O로 가더라는 거예요. 왜? 무려 6일이 흐렸으니까 이제는 일로 가겠지. 하루는. 그쵸? 이게 도박사의 오류에 가까운 거죠. 네. 근데 야, 이거 어떤 프로야구 팀의 승패 기록이라고 해줘요. 그럼 여기선 확실하게 X가 나오죠. 아하. 그럼 날씨와 승패, 프로야구 팀의 승패가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의 차이예요. 도박사의 오류가 네. 일어나는 이유는 지금부터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라가겠지. 라고 하는 건 이 기업의 의지와 무관한 현상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날씨처럼. 네. 날씨처럼.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뜨거운 손 오류로 계속 일어난다. 더 떨어지니까 더 떨어지겠지. 네. 라고 하는 건 이건 이 기업의 역량 변수, 인간의 의지 변수를 보는 거죠. 네.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이거 비교 문화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기업이 아무리 잘났어도 네. 시장 자체가 안 좋으면 힘들어지는 거야. 네. 라고 하는 이런 조금 더 그 대상의 역량 변인보단 주위 환경 변수의 영향을 많이 보는 게 네. 바로 아시아 문화죠. 전반적으로. 예, 환경.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네가 잘나면 얘는 잘나게 될 거야. 약간 이렇게 대상 중심적으로 보는 게 서양 문화죠. 네, 네, 네. 그 기존에 수십 년 동안 연구를 보면 그래서 도박사의 오류 떨어지니까 올라갈 거야. 네. 떨어지니까 더 떨어질 거야. 이런 도박사의 오류와 뜨거운 손 오류는 그래서 각각 아시아에 좀 더 세게 나오고 서양에서 좀 더 세게 나오는 걸로 나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 기업에 뭘 보고 이걸 판단한 건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발 수 없어. 더 떨어져. 이건 나는 이 기업을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을 보는 거고. 네. 그렇죠? 환경 변수로 보는 거니까.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올라가. 이거는 내가 이 기업에 지금까지 쭉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라가. 이 얘기는 기업을 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기업을 보는 것 같지만 네네네. 시장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있다는 거죠. 네. 날씨처럼. 네. 그런데 이 기업이 지금까지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더 떨어져라고 하는 건 계속 지금까지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그 기업의 문제, 이슈로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봐야 되죠. 내가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됐어. 그렇죠? 이렇게 보면 기업을 안 보고 있다는 거, 기업을 자꾸 봐야 되고 네. 그 기업이 뭔가 새로운 기술을 혹은 최근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떨어졌으니까 앞으로는 더 떨어질 거야. 빨리 투매하자. 라고 하는 건 그 기업에 대해서 온갖 초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니까 시장의 패턴도 봐야 되고 상황 변수를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대상과 환경 둘 중에 하나만 보기 때문에 대상과 환경 둘 중에 하나만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예. 일어나는 일들이라서 저도 제가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제가 무슨 투자의 신도 아니고 투자의 진짜 그냥 평범한 네네네. 투자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예. 이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기량이 는다는 거. 기량. 예. 그리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낼 수 있다는 거.
그게 맞든 틀리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을 표면적으로 계속 묘사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네, 네, 네.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맞는 부분들이 바로 투자인데 네. 결과가 자기의 생각을 맞아요. 바꿔버리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네.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과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과 결과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 완전 다르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자기만의 이론이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표현하잖아요. 네. 그 이론을 계속 가설 검증해 나가는 거예요. 살 붙이는 거고 살 붙이는 거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뭘 안 봤지를 보셔야 되죠. 내가 뭘 안 보고 판단을 내렸는지를. 내가 뭘 안 보고 판단을 내렸는지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팔고 난 다음에 더 떨어지면 아, 내가 맞았구나. 사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내가 팔고 나서 좀 올랐더라도 나의 판단이 뭐 정확했는지 그 과정도 보고, 그렇죠? 누구한테 그걸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그렇죠. 약간 그 단계까지 사실 나아가야 이제 기량이 향상이 되는 건데, 사실 주식 투자도 어떻게 보면 실력이지 않습니까? 경제 환경이 됐든 기업이 됐든 분석하고 예측하는 실력, 그거를 이제 보는 거기는 한데, 이거 좀 오류에 빠지면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래서 누군가와 그런 것에 대한 대화를 설득력 있게, 설득력 있게 내가 설명해 낼 수 있는 상대방이나 대상이나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데리고 있다는 건 그 같이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거죠. 인간에겐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남들한테 설명을 못하는 지식이에요. 네, 네.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도 있지만 남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는 지식이에요. 첫 번째는 내 지식 아니에요. 두 번째만 내 지식이고 내 기량이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이 문제를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말이든 글이든 아웃풋을 내놔야만 네. 내놔서 그게 타당해야만 그거를 쓸 수 있는, 나중에 다시 쓸 수 있는 무언가가 돼요. 여기서 저도 되게 공감이 되는 게 많은 좋은 분들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듣잖아요.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기사를 쓰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어디 가서 그걸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뉘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아웃풋이 타당해야 내 지식이 된다.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김경일 교수님이 이 지식도 제가 쏙쏙 빼먹어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제 지식으로 이제 써먹으려고. 이러면 항상 이제 나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 이제 많은 분들께서 너는 제대로 하고 있냐, 김경일. 너는 지금 똑바로 하고 있냐고. 예, 그래서 언젠가는 막 계신 분들한테 막 제 수익률을 보여드려야 되고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닌가 막 걱정도 되는데. 근데. 계좌 인증하라 그러고. 그러게요. 네, 그런 일은 없으시겠죠. 네. 아니, 근데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투자 고수라고 이제 뻥을 치고 약장사로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안 좋은 일을 이제 저지른 사람들도 많아서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얼마나 벌었을까? 뭐 이런 데 나와서 이야기할 거면은 뭐 계좌 인증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른바 뭐 슈퍼김이라고 자기는 떠드는데 약간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하는 심리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거는 저도 궁금한데. 그냥 궁금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요. 네네네. 동의를 하거나 네. 뭐라 그럴까요? 어떤 말에 내가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 말에 설득을 당하면 네. 설득되면 당한다는 표현은 좀 그러니까 설득되면 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불안감이 저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그 메시지가 과연 나를 설득할 만한 정당성이나 권위가 있는 사람인지를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저 사람 말을 들으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단순한 사회에서는 예전처럼 복잡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그냥 그 말을 따라가면 됐죠. 네. 그런데 기만당한 경험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설득이 되니까 진짜 불안하다. 이번에도 가짜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무서워진다. 네, 마치 또 이런 분들도 계셔. 나 저 사람 좋아하게 됐어. 나 그래서 불안해. 이번에도 후진인간일까 봐. 알고 났더니. 그래서 과연 그런 정당성을 가진 사람인가를 궁금해하는 거는 최근 들어 아주 많이 나오는 현상이에요. 최근 들어 아주 많이 나오는 현상인데 충분한 근거가 없는 데서 많이 당해본 소위 말하는 감정적 배신의 역사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배신 많이 당해본 사람들일수록 긍정적 감정이 나올 때 그거를 의심하거든요. 배신 많이 당해본 분들은. 본인의 경험에서.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유난히 좋은 직원일수록
그러니까 어떤 사장님 한 분이 예전에 참 좋고 바르고 똑똑한 직원일수록 그 직원을 조금 약간 못 살게 굴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 잘하고 그다음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면 당연히 잘해주려고 애지중지해야 되죠. 근데 오히려 잘 안 해주고 약간 떽떽거리고 그리고 약간 그 좀 뭐 학대까지는 아닌데 푸대접해요. 원래 성격이 안 좋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일 못하는 분들한테는 혹은 마음에 안 드는 직원한테는 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바로 배신을 많이 당해본 분들이죠. 그러니까 배신을 많이 당해본 사람은 마음에 들수록 싫어하게 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게 바로 뭐냐? 최악인 거죠, 최악. 그래서 너무 믿어서. 그러니까 좋은 감정을 가졌는데 사실은 사기꾼이었다. 그러면 뭐가 남아요? 좋은 감정에 대한 회의감이 남잖아요. 좋은 감정도 같이 이제부터는 푸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배신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많이 당해봤던가 아니면 사기 범죄의 피해를 많이 당해본 분들은 그런 2차, 3차, 4차, 5차에 자기도 피해자고 또 그 이후에 만나는 좋은 사람을 푸대접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피해자를 양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배신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범죄는 아주 크게 맞습니다. 아주 크게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기업의 회계나 아니면 이런 것과 관련된 법은 몇백 년씩 형량을 주는 맞습니다. 게 그게 바로 뭐냐? 배신했기 때문에. 배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기죄가 엄청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뭐 절도나 뭐 이렇게 강도보다 사기죄가 많기로 우리나라가 거의 톱일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기죄도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구분해야 된다라고 법조계에 계신 분들한테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겠지만 실현 가능성은 떨어지겠지만 심리학적으로는 분명히 그 사기가 기만. 그러니까 배신적 기만. 근데 그냥 배신의 감정이 없는 그런 그냥 속임수. 그러니까 신뢰를 만들어냈느냐 안 됐느냐는 형량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야 돼요. 신뢰를 얻고 난 다음에 한 배신 있죠. 그렇죠? 신뢰를 얻었으니까 배신이라는 게 가능하죠. 신뢰를 내가 만들었어. 왜?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내가 사기치려고. 그 신뢰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한 사기는 상대방에게 영원히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영원히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강한 처벌이 따라야 됩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단서를 달지만 실현 가능성은 떨어지겠지만요. 법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저도 뭐 기사 쓸 때나 방송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도나 뭐 심지어 이제 살인에 뭐 비유하는 거 조금 부적절할 수는 있는데 한 사람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과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수십 가정, 수백 가정, 특히 뭐 상장사, 소액주주들이 뭐 기본 몇만 명씩 이렇게 되거든요. 그 가정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금융범죄. 이런 것들은 정말로 더 크게 엄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진짜 몇백 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심리학적으로는 그런 몇백 년 이런 게 뭐냐면 배신한 사람한테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배신한 사람한테 물리적으로 뺏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한정돼 있으니까. 최악은 뭡니까? 목숨을 빼앗는 거잖아요. 법률이 할 수 있는 최고로 강한 처벌은 목숨을 빼앗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니까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500년, 너 500년이야, 500년. 너 700년이야, 700년. 너 300년이야. 이게 바로 뭐냐? 물리적으로 뺏을 수 있는 것에 더해서 너는 수치스러운 짓을 했다. 가장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 뭐 100년 이상의 형벌은 사실 뭐 비현실적인 거긴 한데 아예 어떻게 보면 희망을 꺾어버리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수치심이 바로 뭐냐? 왜? 그래서 왜 그 선장이 유럽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선장이 배 버리고 도망갔을 때 승객들 사망하면. 그러니까 가장 강한 신뢰 선장한테 가는 거잖아요.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그 목숨을 맡긴 정도의 신뢰니까. 선장이 술 취해 있는데 누가 배를 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당신은 그걸 배신했다. 가장 강한 신뢰, 가장 큰 정도의 신뢰를 배신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만큼의 형벌이 가해지는 거죠. 더 무겁게 가야 되는 건데. 갑자기 또 이게 갑자기 계좌인증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심리와 법률까지 왔어요. 큰일 났다 오늘.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이제 형벌로도 굉장히 조금 가볍게 처벌하고 넘어가는 거여서 이게 끊이지를 않아서 이게 조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랑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저는 이게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기자 입장에서도 뭐 봐서도 그렇고 투자자 입장에서 봐서도 그렇고 시장이 좋을 때는
아주 작은 호재로도 주가들이 펑펑 올라갑니다. 또 좋은 뉴스들이 더 많이 양산이 돼요. 물론 좋은 뉴스들이 많이 양산이 돼서 시장이 좋은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반대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계속 안 좋은 소식만 들려. 요만큼의 악재로도 주가가 펑펑 떨어지고 요런 거는 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건 이제 현상을 묘사하신 거죠. 묘사죠. 묘사하신 예, 거죠. 예. 예. 근데 참 재밌는 건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언젠가부터 나쁜 뉴스만 계속 내보내는 건 그럼 뭔가요? 그분들이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건가? 그러니까 묘사만 하는 거죠. 이게 네, 네. 그런 거 있습니다. 개가 사람을 물면은 뉴스가 안 되는데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 이런 건 이제 언론정보학에서 기본적으로 배우거든요. 그렇죠. 근데 몇 년 전에 개들이 이제 사람을 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뭐 개 입마개를 해야 된다, 뭐 목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캠페인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개가 사람을 문 게 굉장히 잦은 뉴스가 된 현상들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뉴스들은 쏙 들어갔고 지금도 어디선가는 개가 사람을 물고 있을 텐데 또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은 건물이 조금만 흔들려도 엄청난 뉴스가 되는 겁니다. 그 현대산업개발 광주에서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요런 현상들을 보면은 이게 언론에서는 이게 뉴스가 되고 그때그때 그게 읽히고 많은 사람들한테 클릭이 되니까 막 써대기는 하는데 이게 투자자들한테는 또 반대로 보면은 피해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확대 재생산이 되니까 이런 것도 좀 일단은 예. 저는 개인적으로 24시간 뉴스 채널을 틀어놓는 건 좋은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네. 왜냐하면 네. 인간이 기본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세상은 어떤 위치, 그 다음에 세상에서의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세상만 본다는 건 되게 혼란스러운 일이 돼요. 세상만 본다는 건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24시간 뉴스를 틀어놓고 있잖아요. 네. 심지어는 왜 뉴스 보도 전문 채널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예. 그걸로 허가를 받은 채널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임무를 충실히 하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뉴스만 하면 안 되는데도 그런 뉴스성 기사만 계속 내보내는 그런 채널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그게 가장 사실은 뭐 편하셨겠죠. 네, 맞아요. 그렇죠. 비용도 적게 들고. 비용도 적게 들고.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보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나 오늘 뭐 먹지? 내년에 뭐 하고 있어야 제가 행복할까 재밌을까?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만 보기 시작하니까. 근데 그 판단의 주체가 그러니까 그 채널이나 그 뉴스가 원하는 대로 간다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발 뉴스를 보는 양을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뉴스는 되게 중요하죠. 뉴스는 되게 중요한데, 뉴스를 보는 시간과 혹은 양과 빈도는 어느 정도 자기와의 합의가 돼 있어야 돼요. 물론 오늘이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혹은 아주 대형 재난이 있거나 아니면 뭐 올림픽 같은 뭐 아주 세계적인 어떤 이벤트가 있어요. 그때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평상시에 뉴스를 보는 양들을 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 양이 과도한지 아닌지, 그렇죠? 과도한지 아닌지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건 내가 근거 없는 판단을 많이 하고 있을 때. 왜? 전염돼요. 개가 사람을 문 뉴스, 건물 흔들리는 뉴스, 이런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보다가 보면 내가 비관적으로 변하죠. 그렇죠? 동네 개들이 다 막 이상하게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비관적인 느낌이나 아니면 근거 없는 불안을 느낄 때 이때가 지금 내가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기본적으로 뉴스는 언젠가부터 나쁜 소식을 더 많이 전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위주로 가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1시간 그게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의 비율이 2대8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2대8의 비율은 내가 1시간을 보든 2시간을 보든 크게 변하지 않겠죠. 그런데 내가 1시간을 보면 2대8인데 2시간을 보면은 4대16이죠. 그러니까 2배 늘어나잖아요. 나쁜 소식이. 그런데 재밌는 건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그 슬로프와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으로 변화하는 슬로프가 두 번째가 훨씬 더 가파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이런 단서를 주면 너 왜 이렇게 비관적이야? 혹은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유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뭐 세상이 망할 것 같지? 뭐 이런 느낌. 예. 그다음에 내가 조금 요새 조금 너무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느낌 불만만 건 많아지고. 예. 그러면 뉴스를 좀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좀 찾아야 되는. 예. 또 말씀드리는 게 나는 딱 1시간 정도 뉴스 보면 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 있죠. 난 딱 뉴스는 요거 보고 딱 요거 보면 돼.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얘네랑 이쪽 언론사랑 이쪽 언론사랑 조금 이게 결이 다르니까 요쪽 거 30분, 요쪽 거 30분 봐. 이 정도 되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 정도 되는 분들은 굉장히 자기 생활의 밸런스가 좋은 분이에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가끔 가다가 식당에 가보면 멍하니 24시간 뉴스인 것 같지도 않은데 뉴스인가? 이런 이상한 방송들을 계속해서 채널에서 보시는 분들. 네네네. 이제 그게 이제 유튜브로 또 갔죠, 심지어. 네네네. 유튜브라서 계속 멍하니 쳐다보시는 분들 계세요. 네. 세뇌당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이거 사실 합법적 마약의 수준인가? 막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뭐 정보가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나 자신을 중심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진짜 그게 중요하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유튜브만 보고 있어요. 저는 그거는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아니고요. 하루 종일 유튜브로 그런 뉴스만 보고 있어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공부할 것도 보고 재밌는 것도 보고 뉴스도 보고 심지어는 옛날 다큐멘터리도 보고 왔다 갔다 다양성. 예. 그래서 오늘 한 번쯤 자기 유튜브에 알고리즘은 그러니까 결국 알고리즘이 그 아웃풋이죠. 그렇죠. 그게 얼마나 단순한가를 한번 보세요. 단순하지 않고 좀 이게 영어식 표현이라 좀 죄송한데 좀 버라이어티하다 뭐 이게 다채롭다죠. 다채롭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하나의 곳으로 다 몰려 있다. 사실은 좋은 그러니까 나의 맞습니다. 나의 그 세상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래서 사실 그것도 개인 정보지만 그 사람의 유튜브, 그 사람의 유튜브에 뜨는 그 소위 말하는 이 썸네일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시죠. 근데 그게 너무 단조롭다. 심리학에서는 좋고 나쁘다에 대한 판단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단조롭냐, 다양하냐잖아요. 다양하냐잖아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진짜 나 자신을 찾아야 하고 나 자신을 잃지 말아야 되고 그 중에서도 다양성. 내가 너무 단순화되면은 안 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희 Y스트릿에 그 대선 후보들 중에서 이제 2분이 나오셨거든요. 네, 맞아요. 다른 분들도 열심히 이제 섭외 중이기는 한데 그 대선 후보들을 저도 그래도 뭐 정책이라든지 발언 공부하기 위해서 유튜브로 많이 찾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관련된 것들만 그 반대쪽도 좀 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거 균형이 진짜 중요하다. 세상에 아무리 편한 자세라도 1시간 이상 취하면 지옥이 온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것만 한다는 건 지옥만큼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언가 다양성이 떨어지고 다양함이 떨어지고 다채로움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것의 결과는 대부분 탐닉입니다. 탐닉. 그러니까 주식도 탐닉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의 그 특징을 보면 취미 없고 친구 없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도 없고. 이거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뭘 탐닉하게 된다라는 거는? 탐닉이란 말 자체가 좋은 뜻은 아니죠. 과도하게 몰입했다는 뜻이니까. 과도한 몰입.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게임 중독은 좋은 표현은 아니고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과몰입이죠. 과몰입이죠. 근데 과몰입돼 있다라는 게 바로 뭐냐? 그거밖에 할 게 없다는 거죠. 그거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저희 아이가 게임 과몰입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면 제가 냉정하게 한번 찾아보자. 그럼 아이가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그럼 그때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구나. 아이고. 네. 속상해 하시죠. 네. 그러니까 뭘 하지 않는 방법은 없어요. 어떤 아버지들은 컴퓨터 선 끊어버리고 게임기 부셔버리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 농구공을 사준다든가 그렇죠. 같이 축구화 신고 나가서 뛰어논다든가 아니면 또 좋은 친구가 있다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 힘든 건 뭘 안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습관의 수준까지 갔는데 안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심리학자들이 아무리 실험해보고 연구해보고 실제 사례들을 봐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변한 거 외에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문화예술, 취미, 레저, 공부 다 해서 네. 그게 5가지 같은 게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 인간이 균형 잡힌 삶을 산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영양소랑 똑같은 거죠. 어떻게 비타민 C만 먹어요? 어떻게 철분만 먹어요? 그렇죠? 다 있어야 되죠.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다 있어야 될 때 자꾸 이게 또 이제 인생 얘기로 가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균형 잡힌 삶, 왜 의사 선생님들도 뭐 술 담배 적게 드시고 뭐 음식 균형 잡게 드시고 운동도 하고 사실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먹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지식을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은 쌓는데 또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일 좋은 게 예. 그렇기 때문에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많이 가지는 게 좋은 건데. 네네네. 그게 무슨 얘기냐? 느슨하지만 다양한 네. 관계요? 중마고가 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예. 조금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많아요. 탐닉적인 사람이 많고. 느슨하지만 다양한 게, 그러니까 우리 편집장이랑 저랑 같은 관계가 느슨한 관계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나쁜 관계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우리는 느슨하다 그러면 벌써 뭔가가 부족한 거 아니야? 아니요. 저를 1년에 50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좋아하시는 것 같죠? 아니 좀 힘들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인간은 1년에 어떤 친구는 1년에 3번 정도 만나면 너무 괜찮은 친구가 있어요. 네. 심지어 용기도 되고 힘도 돼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용기가 되고 나는 힘이 되는 친구를 1년에 감동 주는 친구를 1년에 50번씩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 봐요. 매일매일 그런 감동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되게 재밌는 건 저한테 잔소리 많이 하는 아내는 1년에 300번을 만나야 돼요. 네네네. 출장 가는 거 얼마 빼고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년에 300번을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람은 1년에 3번 만나야 되고.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들이 많아야 돼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사는 방법은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건데. 네. 그럼 그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만난다는 건 무슨 얘기냐? 내가 안 해보는 내 직업과 상관이 없는 일로 가야만 그게 가능해져요. 내 직업과, 자 보세요. 이 스튜디오 안에 네. 있는 분들 네. 매일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같은 일을 하니까. 네. 다른 일을 해야 느슨한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나랑 다른 일을 하는 사람과 만난다. 이게 핵심 차원이에요. 네. 나랑 다른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편집장님은 저랑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원만하게 예. 우리가 느슨하지만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되죠. 추어탕도 사주시고. 네. 맛있더라. 아, 예. 좋은 거죠. 진짜 맛있다. 예, 자주 와서 드십시오. 네. 네. 그 나랑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예. 그걸 만나는 장소가 뭐겠어요? 독서 토론회. 그렇죠? 그렇죠. 문화예술 취미래죠. 그리고 내 직업과 상관이 없는 공부. 내 직업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공부. 문화, 예술, 취미, 레저, 그리고 내 직업과 직접적인 직무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공부. 자기 개발. 네. 이게 있어야만 그게 가능해지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사이에서 전우 같은 관계가 아니라 네.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가 그것도 만들어 가죠.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뭐예요? 아,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도 세상에 있네. 균형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왜냐? 강한 다리 3개가 있는 게 아니라 뭘 받치고 있는데 약한 다리 200개가 있는 거죠. 절대 안 무너져요. 절대 안 무너지죠. 네. 강한 다리 3개는 그 중에 하나만 딱 뛰어가도 확 하고 무너지죠. 네. 무너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 일과 상관이 없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내 일과 상관없는 사람. 네. 동창회에 왔는데 네. 자기 분야가 아닌 친구랑은 아주 대면대면한 친구들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법 쪽에 있어요. 네. 근데 다른 분야에 있는 친구, 저처럼 대학에 있거나 네. 아니면 약국을 하고 있는 친구, 네. 아니면 이런 보험회사 다니는 친구, 이런 다른 네. 친구들이랑 있는데 대면대면해 애가. 음. 그러니까 우리를 멸시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얘 우리랑 대화를 하는데 호기심이 전혀 없어. 아. 네.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그런데 똑같이 법 쪽에 있는데 네. 진짜 야 보험은 그래야 팔리는 거야? 아. 야 약국은 영업제한이 약국은 운영 규칙이 또 그런 게 있구나. 나 몰랐어. 내가 격주를 한다는 거 몰랐어. 예.
그런 앱도 있어? 약국 그래가지고 어디가 열고 있고 어디는 닫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사이트가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구나. 재밌다, 야. 남의 얘기를 재밌어야 돼. 두 명의 친구가 있죠. 네. 전자의 삶과 후자의 삶은 벌써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확연한 차이가 나요. 그렇죠. 전자의 친구는 균형이 잡힐래야 잡힐 수가 없고, 예. 후자의 친구는 균형을 안 잡을래야 안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친구가 되죠. 근데 말씀드렸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균형 잡힌 삶이 왜 중요하냐? 아주 성공적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이어스, 편향에 안 빠지기 위해서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거예요. 편향에 안 빠지기 위해서. 모든 투자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생활에 바이어스, 편향이 제일 안 좋은 거잖아요. 위험하죠. 그렇죠. 예. 그 편향에 안 빠지려면 편향이 뭐냐? 대립가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대립가설이. 예. 그래? 라고 하면서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쵸?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한번 검증해보는 반대가설. 반대가설이 필요하잖아요. 네. 기질적으로 원래 늘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그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할 수 있는 건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이게 뭐냐? 우호적이면서도 생각이 굉장히 타당한 사람들이 되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려면 네. 오늘 당장 독서 토론회에 나가셔야 돼요. 다양하게. 힘들더라도. 편향성을 제거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적 호기심도 채우고 사실 투자라는 게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도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는 뭐 엔지니어들 아니면 뭐 자동차 업계에 있는 뭐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교류를 이렇게 많이 하면서 그럼요. 네. 기술 진화도 네, 배우고 네, 네. 산업의 변화도 배우고 우리 드디어 이제 소시지 나왔습니다. 소시지. 힘들었어. 네, 우리 김경일 교수님이 네네. 좋아하시는 또 에너지를 쓰시는 만큼 충전해야 됩니다. 그럼요. 힘들어요. 드십시오. 네. 편하게 드십시오. 요즘에 이걸로도 맛있어요. 터치 되나요? 요즘에도? 되네. 돼요. 이게 터치가 되네. 네. 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네네. 네, 이런 거 있으면 여기 넣어놓는단 말이야. 비상식량. 몇 개 가져가세요. 예. 네, 예. 벌써 하나 넣어놨잖아. 이거 다시 안 꺼낼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연출하기 전에 하나 더 넣어야지. 하나 네네네. 넣었는데 예. 어떤 기업에 가서 예. 그 기업에 굉장히 이제 경영진의 높은 분이 네. 딱 이제 세미나가 아니라 자문회의를 하다가 화면이 이쪽에서 제가 이제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네. 부회장님 잠시 앉아 계시고 제가 이 화면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꺼냈어 이거. 딱 꺼냈는데 펜이 좀 말랑말랑해.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이게 나와가지고 그 회장 딱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고 했어요. 갑자기 그 부회장님이 임원들이 다 사라졌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 했더니 다 쓰러졌어. 다 쓰러져가지고. 거기가 CJ였으면 대박인데. 그렇구나. CJ가 아니었어요. 네네네. B2B 기업이었는데. 야, 그래서 이게 그 맥스봉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야 맥스봉 교수 어디 가셨냐? 맥스봉 교수님으로 통합니까? 네네. 마저 다 드세요. 마저 다 드세요. 네네. 이제 이게 마중물이라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못 말린다 이제. 네. 중간중간에 행복의 징검다리를 놔야 된다라는 거. 저도 너무 이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저도 먹어야겠다 이거. 네, 드세요. 네네네. 야, 그래도 오늘 3개, 4개나 했네. 행복 지수가 높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빈도를 높이는 거죠. 빈도를 높이는 거죠. 지난번 영상을 찍을 때도 저도 많이 느꼈던 거고, 그거 보신 분들도 많이 어떻게 보면 이제 깨달으신 건데, 행복을 너무 누르고 살고 있었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일주일 강행군 못해요, 저도. 근데 결과적으로 옆에서 보면 2년 강행군도 한대요. 근데 난 일주일도 강행군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 저는 박아놔요. 이렇게 여기다 하나 박아놓고, 여기다 하나 박아놓고, 여기다 하나 박아놓고, 여기다 이제 여기는 막창 박아놓고, 여기다 조개찜 박아놓고, 여기는 그 친구랑 만나서 떠는 수다, 뭐 여기는 이제 어디 가는 놀러 가는 뭐 이런 작은 거, 정말 작은 거, 작은 거 계속 박아놓죠. 정교합니다. 제 인생 같은 거를 보면 이렇게 다 표시돼 있거든요. 캘린더에 그걸 표시해 놓으세요? 조개찜이랑. 그럼요. 표기해놔야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야 보니까. 그렇죠. 그래야 보니까. 그냥 막 이렇게 빡빡한 일정 막 이게 아니라 그 일정 사이에 부대찌개가 들어가 있고 갈비찜이 들어가 있고. 그래야 되는구나. 네,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야 걔가 당당한 하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일정으로 기록돼 있어야 돼요. 일정으로. 네. 그러네. 그러니까 걔의 격을 높여주는 거지.
걔의 격을 높여주는 거지. 예. 심지어는 일부러 약간 재미스럽게 장난스럽게 격을 높여주기 위해서 네. 그 장소도 위치도 다 써놓고 네. 그러니까 뭐 신당동에 있는 무슨 떡볶이집 이렇게 네. 써놓고 일부러 시간도 그냥 기본 디폴트로 1시간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네. 1시간 15분. 1시간 15분 더 얹어.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자꾸 나의 뇌를 꼬셔주는 거예요. 나의 뇌를 꼬셔주면서 너 봐봐. 다음에 힘든 그 연구나 힘든 스케줄이나 힘든 회의나 강의가 있지만 1시간 무려 1시간도 아니고 1시간 15분 특별히 15분 더 얹었다. 막 이런 식으로 얹어주는 거예요. 얹어주는 거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누리는 행복의 물리적 비용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죠. 돈이 우리가 다 뭐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렇게 격을 높여주는 장난스러운 것들을 좀 하는 거는 꽤 필요해요. 네.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아내분을 예. 장난스럽게 내 중전마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네. 셋내가 말이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거 해보면 사실 그냥 뭐야 라고 하지만 그래도 피식하면서 웃으면서 약간 내 격을 살려주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삶의 어떤 즐거움. 네. 그래서 그 가끔 학생이 나가면 교수님 안녕히 계십시오. 저 나가겠습니다. 네 이진상님.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런 장난을 쳐줘요. 당황할지라도. 네. 학생은 막 진땀 흘리고 있는데 예, 교수님은 행복하시. 장난입니다. 예. 잠깐만 이런 거 잘못하면 이제 또 이런 아주 지능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을 괴롭히는 소시오패스라고 보실 수도 있겠구나. 또 조심해야지. 이렇게 또 교수님하고 농담도 하면서 약간 저의 또 행복도 찾고 또 영상 1시간 내내 막 뭐 투자 얘기 막 이렇게 들으시는 것보다는 예, 이런 게 또 재밌을 수도 있고. 네. 가끔 광고가 더 재밌고요. 아까 우리 요거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이 포모 현상, 제가 이제 포모 현상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심리학에서는 쓰이지 않는 말이라고 아까 하셨어요. 그러니까 fear of 뭐뭐뭐 이거는 많이 쓰는데 포모란 말을 쓰기는 쓰더라고요. 근데 논문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쓰긴 쓰더라고요. 좀 그래서 확인해봤잖아요, 제가. 네네네. 그래서 심리학 논문에서도 쓰기는 쓰더라고요. 쓰는데 사실 포모란 표현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측정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 차원에서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연구를 하려면 그거를 수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이 사람은 머리가 좋아 지적인 능력이 측정 가능해야 할 수 있는 연구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걸 고민을 한번 해본 거죠. 이건 어떻게 측정하지?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회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거. 어떻게 측정할까? 물론 질문과 문항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연구 문항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좋은 걸 가지고 싶은 욕구보단, 혹은 좋은 상황으로 가지고 싶은 욕구보다는 나쁜 일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기회를 잃을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문항들을 이렇게 쭉 보고 측정한 연구들을 봤더니 그게 아니라 좋은 걸 가지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게 아니라 나쁜 상태로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회를 잃을까 두려운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기회를 잃고 난 다음에 그 허탈함 혹은 박탈감 혹은 자책감이 두려운 거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나쁜 상태. 그러니까 그 기회 자체의 매력이 아니라 기회를 무엇에 대해서 기회가 날아갔다는 것에 대해 느끼는 그 상태에 대한 두려움. 그거로 봐야 되는 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어떤 뭐 투자 대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가격이 높아져 버리면 나는 나쁜 상태에 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투자 가치가 있다 그래도 자기는 저 동네, 저 집, 저 회사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너무 없으면. 너무 없으면. 근데 너무 이것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대상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전 뭐 이런 것에 좀 많이 민감한 분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용당할 수도 있고. 심리학적으로는 그래서 쭉 보니까 접근 동기는 거의 없고 회피 동기만 강한 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학문에서요. 네. 새로운 용어를 하나 만들면 네. 되게 영어권 연구자들은 이럽니다. 아, 팬시한 것 같지만 예. 사실은 낭비적이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기존 개념으로 다 설명이 되는데 굳이 하나의 현상이나 한 변수인 것처럼 말을 해서 더 나중에 괜히 혼란감만 준다. 마치 새로운 것처럼. 네네.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 정의를 제대로 내려라.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회피 동기만 강하고 접근 동기는 별로 없는 분들. 네네네. 이런 분들이 좋은 걸 가지고 싶은 상태라기보단 그 상태만큼은 피해야 돼. 라고 하는 걸 많이.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는데 마감 임박이라고 하면은 그냥 예, 정신을 못 차리는 분. 네네네. 근데 딱 봤는데 저건 나랑 아무 상관없는 물건인데 마감 임박이 아니라 마감 1초 전이라 그래도 나는 영향을 안 받겠지. 그러니까 그 반대 상태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는 접근 동기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보면 한국에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좋아하는 걸 가지고 싶은 마음은 네. 별로 없는데 내가 그 꼴만큼은 안 당하겠다. 그 상태만큼은 안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각오는 굉장히 강한 분들. 또 주변하고도 많이 비교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런 분들이 좋은 표현으로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네. 표현되기도 한데 예.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네. 그런데 나쁜 거, 그러니까 이런 상태만 이런 그 꼴만큼은 되기 싫어. 이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친구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는 일만큼 없어야 되는데 최소한 집에 온수가 안 나오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최소한 뭐뭐만큼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만큼 없어야 되는데 이거는 몇백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당신 삶에서 네.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근데 떡볶이가 더 좋으세요? 김밥이 더 좋으세요? 라고 했을 때 예.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걸 얘기할 때는 굉장히 바보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너무 회피 동기만 많은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왜 평생 나는 뭐 좋아합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애는 참 책임감 있어요. 아이가 참 어른스러워요. 이런 말 많이 들은 분들, 이런 말 많이 들은 분들이 회피 동기는 아주 강한데 네. 접근 동기를 키워낼 기회 자체가 없는 네, 그런 분들 많죠. 한국에 많아요. 한국에 많아요. 네. 또 집단 문화도 있고 약간 비교도 되게 많이 하게 그러니까요. 되고. 네, 네, 네. 근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회피 동기보다는 접근 동기가 좀 더 강해야. 그러니까 두 개 다 있어야 되죠. 네. 왜냐하면 접근 동기가 무언가를 오래 가지고 가게 만들어요. 접근 동기가 네, 회피 동기보다는. 무언가를. 자, 무슨 얘기냐면요. 예. 은퇴 설계 프로그램, 돈 길게 벌어서 먼 미래에 혜택 보는 상품이죠. 네. 그거 빨리 해지하고 그다음에 뭐 자주 해지하면 절대 안 되죠. 안 좋잖아요. 은퇴 설계 프로그램 같은 건 오래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실손실비보험, 지금 당장 일어날 수도 있는 일 하루에 990원씩 내서 막으세요. 사실 실손실비보험은 해지를 해도 예, 그렇죠. 큰 손해 없고 그다음에 더 좋은 거 있으면 갈아탈 수도 있고. 네. 근데 목적 자체가 은퇴 설계 프로그램은 돈 길게 벌어서 먼 미래에 혜택 보는. 네. 실손실비보험은 오늘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 안 좋은 일을 막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네. 각각 실제로 광고를 보면 그래서 대부분 은퇴 설계 프로그램 광고는 행복한 노부부의 원더풀 라이프를 위주로 보여줘요. 접근 동기에 호소하는 광고를 더 많이 네. 보여줘야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들고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근데 회피 동기, 그러니까 실손실비보험 광고를 누가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들어요? 이런 꼴 안 당하려고 드는 거지.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막 무섭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오래 하게 만드는 메시지는 소망하는 게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은 너 그거 잘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보다 그걸 지금 당장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걸 제일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바로 중에 그 실존 심리학자들이 바로 보험회사인 거죠. 예, 위대한 분들인 거죠. 마케팅을. 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그렇게 두 가지 모습을 다 각각에 맞게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투자는 네. 어떤 분이 장기 투자하는 줄 아십니까? 30년 후에 이런 행복한 모습을 그릴 수 있는 사람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접근 동기. 네. 그런데 매일매일 해야 되는 투자에 필요한 부수적인 행동을 꼼꼼히 잘하는 분들은 내가 이런 꼴만큼은 안 당하겠다는 각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오래 하게 만드는 건
내가 소망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저 푸른 초원이든, 그쵸? 아니면 그림 같은 집이든, 뭐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 그쵸? 소망이 있는 사람이, 네. 그 다음에 미래에 난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꿈이 있는 사람이, 네.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그래도 최소한 필요한 만큼 혹은 그 이상의 길게 들고 있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길게. 예. 내가 친구들 앞에서 이런 푸대접만큼은 안 받을 거야. 그게 오늘을 사는 데는 굉장히 열심히 살게 만드는 게 해주는. 네. 그런데 오늘 무조건 모든 걸 열심히 하면 그 장기 투자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은 첫 번째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회피 동기는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네. 네. 내가 진짜 이 꼴만큼은 안 당할 거야. 이런 일만큼은 나한테 있으면 안 돼. 이런 건 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회피 동기는 잘 발달되어 있는데 접근 동기가 거의 발달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잘 놀아보셔야 되고 행복한 경험도 많이 하셔야 되며, 그리고 나는 이런 삶이 나한테는 멋진 거야 라고 그려보는 것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균형, 예. 또 다양성. 그 균형이 모든 이어지는. 양쪽의 동기가 다 있어야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약간 그 회피 동기 이런 게 일종의 쏠림 현상하고도 조금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사업을 할 때도 회피 동기만 잘 발달된 분들이 모여있는 회사면 네. 좋은 사업을 못 해요. 막 성장할 수 있는 거는. 왜냐하면 소비자에 대해서도 바이어스, 편향, 네, 계속 네. 편향이 들어가 있거든요. 야, 걔 무슨 음식 좋아해? 회피 동기가 강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걔 안 매운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걔가 안 매운 거를 먹고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회피 동기가 강한 분들은 이런 상황만큼은, 이런 꼴만큼은 안 당하고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제가 저 음식 먹을 때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이 저런 음식을 먹을 땐 화를 내는구나. 짜증을 내는구나. 계속 그거 위주로 담죠. 그러니까 사장님 뭐 좋아하세요? 회피 동기가 계속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은 시끄럽게 하지 않는 거 좋아하시는데요. 조용한데.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조용하다고 신나고 그러니까 조용하면 안심하고 편안한 거죠. 조용하고 안심하고 편안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왜 귀농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거기 가면 제일 심심할걸요? 평화로운 거죠. 네. 물론 그 평화도 내가 모르고 가면 평화도 보장이 안 되는 것들은 하지만. 네네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회피 동기가 강한 분들은 사업을 할 때도 이렇게 해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셨대. 네. 그런데 고객의 니즈라고 파악해 오신 건 10개 중에 9개가 고객이 뭘 싫어하는 거야. 그럼 그걸 조치하고 제거하면 고객은 편안해지고 불편함이 없어지죠. 네. 근데 추구하신 건 고객 감동이에요. 그 사람을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줘야 되고, 네. 그 사람을 안심하고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선, 그쵸? 그 사람이 싫어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는 걸 막아내야 되죠. 치워줘야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재밌게도 사랑이라는 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반쪽짜리 정의예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두 개가 다 있어야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도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소한 것도 기억하는 거죠. 예.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기억하면은 철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싫어하지 않는 거를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거는 철든 거죠. 네. 우리가 얼마나 철들었는데 사랑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재미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그게 균형이에요, 사실은 균형.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되게 습관적으로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거 이제 막 복귀해서 보면은 그러면 회피 동기가 있는 사람보다 접근 동기가 있는 사람이 투자를 잘하겠네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또 너무 또 쏠리기도 하고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둘 중에 하나를 좀 막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갖고 있고 사실 또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접근 동기로 해야 될 일을 접근 동기로, 회피 동기가 필요할 때 회피 동기의 마음과 메시지고, 이게 맞는 거예요. 적재적소. 적재적소. 은퇴설계 프로그램 광고에 바로 접근 동기용 광고가, 그 다음에
실손실비보험 광고에 회피 동경 메시지가 가야 되는 것처럼. 야, 저도 모르게 막 이분법으로 막 나누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김기열 교수님은 또 이렇게 과자 하나를 이제 까서 또 되게 자연스러우신데요. 저 몰랐어요. 예, 슬쩍 뭐 먹는 거 되게 잘. 네네, 몰랐습니다, 저. 과자 먹는 줄 정말 스무스하게 까셔가지고. 네. 대기업 회장님들하고 하실 때도 이렇게 드시면서. 네. 그분들도 좋아하시겠다. 네. 제가 사실 여러 그 CEO 분들의 이제 집무실이라든지 뭐 장차관 방 다 가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다과가 다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먹어. 먹으면서 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근엄하게 해서 다 이거 근데 이거 먹어도 되나? 그 되게 친한 사람 앞에 가서 이거 먹어도 돼요? 해서 먹는데 그 아래 직원들이 뭐 회의 불려와서 이걸 까먹겠냐고요. 저는 두 버전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저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먹어도 됩니까? 네. 먼저 이렇게 여쭤보시는. 네. 또 다른 버전은 네. 이거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먹어도 되나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저 이거 되게 좋아한다라는 건 나는 원래 이걸 많이 먹은 사람이고, 예. 이거 되게 맛있어 보인다라는 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난 이 음식을 잘 모르는데 네. 되게 좋아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계산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옆에서 본 분이 그러더라고요. 김경일 교수, 네가 예.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사무실이나 그때 들어가서 뭐 먹을 땐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먹어도 되나요? 라고 하면서 살짝 그 사람의 안목을 칭찬한대.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이게 뭔가 자꾸 음식에 그러면서 또 어쨌든 먹는데요, 지가. 그리고 이게 좀 그래도 좀 많이 뵌 분을 보면 나 이거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은 사실 저를 위해 준비한 건 아니고 그냥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그냥 저도 이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이 이런 농담을 내가 준비했잖아요. 김 교수님 이거 좋아하시는 줄 알고 이런 얘기하기가 편해진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전혀 그런 계산을 하지 않고 늘 하여튼 이런 걸 하는데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옆에 분은 다른 이제 동료 교수님인데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너는 어디 가서 먹을 팔자는 정말 타고났다. 네. 과자 하나 먹으면서도 이렇게 좋은 거 좋아하세요. 안목 있으시네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뭘 얻어먹을 때 그렇게 머리가 좋아지는. 너처럼 뭐 얻어먹을 때 머리 좋아지는 건 처음 봤다고. 맞습니다. 그게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그렇고 군대 있을 때도 그렇고 참 잘 얻어먹었어요. 참 잘 얻어먹었어요. 네. 그게 평소에 언행에서부터 나오고 그게 이제 주변 사람들을 이제 나도 모르게 인식시키고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먹는 거에 인색하고 그러면 또 안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먹는 거에 되게 관대하잖아요. 그래서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도 많이 하고 하니까. 농담으로 그래서 한국식 인사라고 제가 이제 유학 중에 이런 거 많이 해봤거든요. 네. 너 밥 먹었냐고. 그걸 왜 물어봐? 나중에 그래서 그 미국 후배들이 이제 친해지니까 미국 후배들이 신입생들이 오면 저한테 데리고 와요. 미국 신입생이죠. 네. 미국 신입, 저쪽 가면은 있잖아. 영어가 이렇게 시원찮은 안 트는데 외국인 학생인데 경일이라고 있어. 밥 사준다고? 가봐. 중요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네. 시간상 질문을 하나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였지? 뭐 어차피 올해 내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다음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뭐요? 본전의 기준이 본전 내 계좌의 사상 최고점, 한창 내 수익률이 제일 좋았을 시점, 이거를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본전 아닌 본전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 근데 1,300만 원 갔다가 다시 1,000만 원으로 오면 본전인데 심리적으로는 300만 원을 손실이죠. 잃은 것 같고 이게 저만은 아니고도 어떤 분들이 이거를 놀부계산법 정말요? 놀부계산법 용어 너무 재밌다. 놀부계산법. 그러면은 네. 요게 이제 사람들 누구나 이제 같은 생각을 하기는 할 텐데 왜 그렇게 자꾸 최고점을 생각을 하게 될까? 그게 왜 내 고점이 내 본전이라는 인식을 하게 될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토큰으로 하면 잘 안 나와요. 토큰이요? 토큰은 이제 우리 지폐, 화폐가 아니라 토큰으로 하면 그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 본전.
이른바 얘기하는 그 본전 효과가 본전 효과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를 쓰진 않지만 예. 근데 토큰이 뭐냐 도박장에서 얘기하는 쓰는 칩. 네. 네. 이런 것 같아요. 네네네. 이런 칩이나 아니면 토큰이 소위 말해서 내 돈이라고 하는 느낌을 덜 주기 때문에 그래요. 도박장에서 왜 칩 쓰냐면요. 사람들 배팅을 더 빨리 많이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네, 쓰게 왜? 하려고. 이게 내 돈이 아니라 도박장 돈으로 네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전에는 뭐 하우스머니 이펙트라고 얘기하기도 했었죠. 하우스머니 이펙트가 뭐냐면 도박장 돈으로 돈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돈을 못 쓰게 하고 실물 화폐가 실제 화폐가 아니라 그 칩으로 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거 네. 확 던질 수 있죠. 네네. 확 던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실현되지 않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 그것에 대해서 실현되지 않은 그 이득인데 이게 여전히 실현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마음속에선 실현시켰기 때문이죠. 1,300만 원,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300만 원이 됐어요. 그렇죠? 1,300만 원에 대한 상상과 말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상상과 말을 너무 많이 한 이미 거예요. 내가 가진 것처럼. 네, 그러니까 말하고 인간은 말한 것, 상상한 것, 그것에 가치가 부여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럴 때 이득이 이제 많이 올라가서 고점이 됐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사실은 말을 좀 줄이는 게 좋죠. 어. 그런 말은. 약간 저거는 아직 내 거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네, 네, 생각하고. 네, 네. 게다가 그런 수익이 났다와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점 시제를 굉장히 쉽게 헷갈리기 때문에 야,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300만 원의 수익이 났어. 네. 현재까지. 네. 시제가 딱 빠져나가면 다 빠져나가면 그냥 1,300만 원의 이득이죠. 네. 그러니까 300만 원의 이득. 300만 원. 네, 예. 시점이 사라지죠. 그러면은 그 시점이 사라지면 300만 원, 1,000만 원을 내려가면 300만 원의 손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직 팔지 않았는데 현재까지의 이 수익률이 좋아서 1,300만 원이야 해서 시제가 다 빠져버리면 그냥 이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 시제에 대해서 시제에 대한 말들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계속 우리 뇌에다 대고 우리가 300만 원 이득, 300만 원 이득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랑 똑같아져요. 1,300까지 갔었는데 막 이런. 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네. 고점에 대한 말을 많이 하거나 예. 아니면 거기까지 갔었잖아 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 네. 거기 심지어 오늘 올라간 것도 이렇게 올라갔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지점에서 팔지 못하거나 뭔가 좀 결단을 내려야 될 때 오히려 결단을 못 내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가 많죠. 그래서 말을 좀 바꾸면 평상시의 말 자체를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투자 대비 원금은 건졌어. 네, 이런 식으로. 네. 자꾸 이게 그러니까 그 밑에 지점을 자꾸 까주는 게 좋아요. 왜 그래서 의외로 그 투자의 대가이신 분들이 하시는 얘기랑 네. 그다음에 이런 우리 일, 투자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하는 일, 기업에서 하는 일의 대가이신 분들의 그 표현이 비슷하게 호환성 있는 경우가 많은데 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 혹은 투자 전문가들이 부자가 아니라 부자인 척하는 게 문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게 일을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도 부사장인데 네. 행동은 사장처럼 혹은 말은 사장처럼 하면서 일은 부장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게 최악이다. 바꿔라. 네가 부사장이면 말은 네. 그 부사장 밑에 있는 전무 정도로 해라. 행위는 네. 말과 행동은 네. 대신 생각은 그 다음에 일은 사장처럼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1,300만 원에 대한 얘기들을 밑을 깎아서 얘기해야 돼요. 소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1,000만 원을 투자하셨다면서요. 네. 1,000만 원 투자해서 이제 손해는 안 봤어. 손해는 안 봤어. 네, 여기서 말을 멈출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근데 진짜로 신기하게도 그 1,300만 원 했으면 그냥 단톡방에 들어가가지고 나 1,000만 원 투자했는데 300만 원 됐다, 400만 원 됐다 막 캡처해서 보여주고 막 인증샷, 그러니까 계속 뭡니까? 그러니까 계속 보니까 그런 거죠, 또.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 그 말을 소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말을 되게 소박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득을 소박하게 표현해라. 소박하게. 그러니까 이건 겸손이라기보단 나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실현되지 않는 일,
그러니까 아직 시작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설레발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이런 거 잘 되면 이런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시작해보자. 그런데 이미 시작됐고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다음부터는 말은 겸손해져야 돼요. 네. 시작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동력을 가지기 위해서 말을 좀 세게 설레발을 치듯이 약간 이러면 동력. 그래야 동력이 생기죠. 동력. 예. 근데 이미 시작한 일에 대해서는 이제 예. 시작했으니까 이제 동력은 만들어졌잖아요. 그 과정에서는 겸손해져야 되는. 예,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이게 아마 투자에도 아마 그대로 들어가는 얘기가 맞아요.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요거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이렇게 임팩트가 좀 다르다고 느낀 게 뭐냐면 좀 바빠서 다른 일 못하다가 이제 왜 윗골이 단다고 하는 거 있거든요. 장중에 얼마까지 갔다 오거나 아니면 주중에라도 얼마 갔다 오거나 그러면 못 봤으면 사실 못 봤을 때. 이때도 있었네.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예. 그거를 내가 HTS나 뭘 보고 있었어. 미치는 겁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내가 팔 수 있었는데 못 팔았어. 거기에서 오는 그 임팩트 차이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참. 그게 그러니까 경험을 했을 때의 감각과 네. 이전의 과거의 경험으로 놓고 봤을 때 가치가 달라져서 그래요. 가치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네. 6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받고 이제 끝났어요. 네. 이 6개월간의 치료에 얼마나 보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피해자에게, 예. 보험회사가.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예. 앞으로 6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고, 고통은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양쪽의 고통은 똑같죠. 네. 보험회사는 얼마나 지급해야 될까요? 이미 완료된,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1,000만 원 보상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앞으로 똑같은 치료가 6개월 후에 있다고요? 2,000만 원 보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일에 대한 가치는 항상 평가절하야 돼요. 절반. 그러니까 내가 안 본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평가절할 수 있는 거예요. 아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게 보상이든 이득이든 급여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일은 끝난 다음에 바로 돈을 받아야 되는 건데 끝나기 전에 받거나 예, 나중에 주세요. 이거 최악이에요. 일 나중에 주세요. 정말 최악이에요. 예. 그럼 내가 오히려 약자 됩니다. 받아야 될 내가. 예, 받아야 된다. 약자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내가 안 본 것에 되게 웃기죠. 이미 일어난 일인데 네. 내가 안 본 것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어요. 그죠. 저 현상은 똑같은데. 예. 예. 현상은 똑같이 일어났는데 내가 안 본 것에 대한 예. 내가 놓친 것에 대한 후회는 오히려 별로 없다니까. 예. 그게 무슨 얘기예요? 후회를 덜 하려면 덜 봐야죠. 너무 많이 봐서 불행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재밌다. 그래도 한 3분의 1은 한 것 같습니다. 야,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진도를 같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근데 원체 교수님이 바쁘셔가지고 다음에는 네. 뭐 사주실 거예요? 진짜 말씀만 했죠. 제가 그걸로 꼬시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메뉴랑 같이 이렇게 보내드려야겠네. 그래야지 빨리 선점을 하겠네. 예, 일정 선점하려면 메뉴랑 같이. 요 건물이 맛집이 많더라고요. 네네. 다음번에 그럼 수육으로. 수육으로. 섭외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그 사람이 좋아하는 담배 한 보루 가져가서 섭외에 성공한 그 PD도 있어요. 정말 강연을 안 하는 교수님인데. 그러면 건축가 유현준 교수님은 뭐 좋아하시나요? 현준이 뭐 좋아하지? 제가 유현준 교수님한테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니? 섭외를 했다가 한번 고사를 받아가지고 물어볼게요. 형 뭐 좋아해? 진짜 여쭤보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 답신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왜냐면 지금 명절 때라서 선물 보낸 줄 착각할 거야. 아무튼 유현준 교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알려드릴게요. 섭외까지 또 이렇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희걸 교수님 다음 시간 또 저희가 기대를 또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